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매일 오후만 되면 몸이 갑자기 확 달아오르고 마치 누가 몸속에 난로를 켜놓은 것처럼 열이 올라오는 느낌. 또 밥만 먹으면 배가 빵빵하고 더부룩해서 불편하고 입은 약 먹은 것처럼 씁쓸하고 밤만 되면 잠이 안 와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새벽까지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50대에 들어서면 많은 분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유, 나이 들어서 그래.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면 왜 이런 증상들이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뚜렷해질까요? 특히 김치에 생강을 많이 넣어 먹었을 때, 진하게 우린 생강차를 마셨을 때, 혹은 속을 덮인다고 커피에 생강 몇 조각을 넣어 마신 후에는 더 심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왜?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증상들이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고 짜증이 늘고 심지어 생강을 잘못된 시간에 섭취한 뒤 혈압이 갑자기 치솟아 병원에 실려가는 일까지 이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몸 안에 이미 열이 차 있는 상태라면 작은 생강 한두 조각도 이미 달아오른 불에 장작을 하나 더 던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생강이 분명 좋은 음식이지만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불편함을 그냥 나이 들면 그렇지 뭐 라고 넘겨버리면 몸이 매일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몸이 따뜻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오후에 비정상적으로 열이 오르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몸은 점점 과열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이 결국에는 수면 장애, 위염, 혈압 변동 같은 큰 문제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언제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손발을 데워주고 소화를 돕고 기혈순환을 좋게 하는 약이 되는지, 그리고 언제 생강이 오히려 열을 올리고 잠을 방해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하루 종일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생강을 쓰는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도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상 속에서 흔히 겪지만 정말 중요한 건강 이야기,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잘못된 습관들에 대해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팔로우, 그리고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한국 사람들은 흔히 궁금하면 댓글 하나 남겨요 라고 하잖아요. 만약 생강을 질환별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따로 영상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1번만 남겨주세요. 제가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3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생강이 슈퍼푸드라고 믿고 언제 먹어도 좋고 많이 먹을수록 좋고 김치에도 국에도 차에도 심지어 커피에도 넣어 먹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습관 때문에 몸이 지나치게 과열된 상태로 진료실에 오신 분들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57세 아주머니 한 분은 특히 생강을 듬뿍 넣은 김치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생강을 넣으면 김치 향이 더 살고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서 겨울에는 꼭 그렇게 드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오후가 되면 얼굴이 확 붉어지고 밤에는 가슴과 목이 뜨겁게 달아올라 잠이 잘 오지 않았고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기 일쑤였다고 하셨습니다. 진료를 해보니 위는 벌겋게 염증이 있었고 혀는 누런 설태가 끼어 있었고 숨에서도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수년 동안 생강이 잔뜩 들어간 김치를 매일매일 드시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은 그냥 전통 음식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열이 많은 체질에서 그 김치는 일종의 매일 먹는 열 자극제가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분이 김치에서 생강 양을 줄이자 잠, 소화,
전반적인 컨디션이 거의 바로 개선되었습니다. 또 수원에 사시는 63세 아저씨 한 분은 매일 오후가 되면 생강라떼 한 잔을 꼭 드셨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고기 먹은 날이면은 소화를 돕는다고 더 챙겨 드셨죠. 그런데 그 습관을 3주 정도 이어가자 밤만 되면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침에는 기운이 쭉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여쭤보니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에이, 커피에 생강 몇 조각 넣는 게 그렇게 큰일이 나요?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커피만으로도 신경계를 자극하는데 생강이 그 기운을 위쪽으로 올리고 열을 더해 몸의 자연조절 기능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오후에 생강라떼를 끊자 일주일 조금 지나자마자 수면이 확 좋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치부터 미역국, 생선조림, 뼈국, 생강차, 생강꿀물까지 정말 많은 음식에 생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강은 얼마나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열이 올라 있는 몸 혹은 매일 약을 먹는 분들에게는 생강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오후에 열이 확 오르고 입이 쓰고 혀가 노랗게 되고 짜증이 늘고 잠이 뒤숭숭하다고 말하면 딱 보면 압니다. 아, 이분은 지금 과열 상태구나. 그리고 생강이 그 불을 더 키우고 있다는 것도요. 몸이 과열된 상태는 이미 엔진이 뜨겁게 달궈진 상태와 같습니다. 여기에 생강을 더 먹는다는 건 그 뜨거운 엔진에 엑셀을 더 밟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이건 단순히 일상 음식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계탕, 육개장 같은 보양식에 생강이 들어가면 더 강하게 반응하고 몸 따뜻해지니까 괜찮아 하고 소주와 함께 마시면 혈압 변동이나 위의 자극이 단 한 끼 식사로도 갑자기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강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여러 사례들과 왜 생강이 어떤 사람에게는 보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을 지르는 자극제가 되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생강을 잘못 먹는 이야기만 나오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생강차나 김치일 겁니다. 하지만 사실 진짜 생강이 숨어 있는 곳, 그리고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곳은 바로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들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느 겨울 아침 인천에서 60대 초반의 아저씨 한 분이 얼굴이 새빨갛고 심장은 두근거리고 술에 취한 듯 어지러운 상태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젯밤 소주 2잔밖에 안 마셨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니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 좀 따뜻하게 하려고 소주에 생강 몇 조각만 넣었어요, 선생님. 이 나이 되면 찬 걸로 마시면 배가 아파서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생강 몇 조각이었습니다. 소주는 혈관을 확장시켜 피가 얼굴 쪽으로 몰리게 하고 생강은 기와 열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닫힌 방 안에서 난로 2개를 동시에 켜놓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50대 이상, 특히 혈압약을 먹는 분들은 이 조합이 바로바로 몸에 강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어지러운 건 술 기운 때문이 아니라 몸이 과열돼서 기혈이 계속 위로 밀려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삼계탕, 육개장, 갈비탕 같은 음식에서도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 음식들이 따뜻하고 보약처럼 몸에 좋다고 믿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피곤할 때 챙겨 먹는 음식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원래부터 온열작용이 매우 강하고 여기에 인삼, 대추, 마늘, 각종 향신료가 더해지면 열을 더 끌어올리는 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강, 그것도 늙은 생강이나 말린 생강이 들어가면 그야말로 열덩어리 그 자체가 됩니다. 서울에 사는 62세 아주머니 한 분도 그랬습니다.
몸이 좀 춥거나 피곤할 때마다 항상 삼계탕을 한 그릇씩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력이 살아나는 것 같아 좋았지만 나중에는 삼계탕을 먹은 날마다 밤이면 가슴이 뜨겁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원래부터 몸이 양형이 강한, 즉 체내열이 많은 체질인데 여기에 삼계탕이라는 뜨거운 보양식을 먹으면 불난데다 장작을 더 넣는 것과 같다고요. 그제야 아주머니는 생강과 인삼이 자신의 불면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육개장입니다. 많은 한국인이 추운 날 떠올리는 대표 보양식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과 몸을 뜨겁게 자극하는 것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전라도에 사는 한 아저씨는 육개장을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덜 피곤하다며 자주 드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자 속쓰림, 오후마다 얼굴 화끈거림, 밤에 뒤척임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요리 습관을 여쭤보니 아내분이 고기 누린내 없애려고 생강을 항상 많이 넣는다는 겁니다. 그 습관이 아저씨 몸을 조금씩 뜨겁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뜨거운 음식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저녁에 생선찜이나 생선조림에 생강을 넣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시간대입니다. 저녁이 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체온을 낮추고 수면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생강을 먹으면 위산 분비가 늘고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기혈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의 많은 환자분들이 저녁에 생강 많이 들어간 음식만 먹으면 그날 밤은 꼭 잠을 설친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밤에 열이 나고 뒤척이고 아침엔 입이 마르고 쓴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건 생강과 약이 함께 작용할 때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50대 이상이 매일 먹는 혈압약, 혈액응고 억제제, 위장약, 당뇨약, 갑상선약, 수면제와 함께 할 때 문제가 훨씬 커집니다. 전주에 사는 68세 아주머니 한 분은 몸에 멍이 너무 쉽게 든다며 오셨습니다. 부딪힌 것도 아닌데 팔, 다리에 작은 멍이 계속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확인해보니 심장 수술 후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셨습니다. 식습관을 여쭤보니 춥다고 생강차를 하루 2번 마시고 계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혈액 희석제를 먹는 분에게 생강은 혈류를 더 활발하게 만들어 약 효과를 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멍이 쉽게 생긴 것이죠. 생강차를 2주 정도 중단하자 증상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춘천에 사는 72세의 또 다른 환자는 고혈압 약을 아침마다 먹고 그 뒤에 생강차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좋다고 들어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자 아침마다 얼굴이 뜨겁고 어지럽고 귀가 울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혈압약은 혈관을 안정적으로 확장시키는데 생강은 기혈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 두 작용이 서로 충돌하면서 혈압이 불안정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본인도 모르게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장약을 먹는 분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아주머니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약을 먹으면서도 배가 찰까봐 식후에 따뜻한 생강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생강은 위산을 늘리고 약은 위산을 줄이려 하니 두 작용이 서로 상쇄되고 심지어 증상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수면제를 먹는 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에 사는 74세 할아버지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깊이 들지 않는다며 오셨습니다. 저녁에 무엇을 드시는지 여쭤보니 그냥 몸 좀 덮이려고 생강차 한 잔 마셔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생강차 한 잔이 수면제가 작용하기 어려운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생강이 양기를 위로 올리고 신경계를 깨워 몸이 편안한 수면 상태로 가는 걸 방해한 것이죠. 당뇨약이나 갑상선약을 먹는 분들은 더 복잡합니다. 생강은 신진대사를 살짝 올려
혈당이나 호르몬 변화에 민감한 분들에게 손떨림, 식은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를 보며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강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음식이 아니다. 좋은 음식이지만 맞는 사람, 맞는 상황, 맞는 시간에 먹어야 약이 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약을 많이 먹을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이제부터 누가 생강이 잘 맞는 사람인지, 누가 피해야 하는지, 어떤 시간대가 가장 좋은지, 얼마나 먹어야 몸에 부담이 없는지 그 확실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생강이 모든 사람에게 잘 맞는 것도 아니고 몸이 춥거나 피곤하다고 해서 무조건 생강으로 몸을 덮이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생강차 한 잔만 마셔도 머리가 맑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손발이 따뜻해지지만 어떤 사람은 오후에 생강이 몇 조각만 들어간 음식을 먹어도 그날 밤 뒤척이고 목에서 머리까지 열이 확 오르고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본인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식은 몸을 찬 쪽으로 기울기 쉬운 사람과 열이 잘 오르는 사람,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일상에서 누구나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차가워지는 사람. 이런 분들은 손발이 차고 특히 겨울에 더 심하고 냉면이나 얼음물처럼 찬 음식만 먹어도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기 쉽고 아침에는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신경질적이거나 초조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아침에 생강을 조금만 먹어도 몸이 부드럽게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방에 햇빛이 들어오는 느낌처럼요. 이런 분들은 종종 아침에 생강물 마시면 속이 따뜻해지고 머리도 맑아져요 라고 말씀하곤 합니다. 이럴 때 생강은 가벼운 지원군 같은 존재입니다. 쉽게 열이 오르는 사람. 하지만 이 그룹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에 입이 쓰고 혀에 누런 설태가 끼고 오후만 되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머리에서 열기 같은 것이 치솟을 때가 많으며 잠이 잘 오지 않고 자다가 자주 깨거나 3, 4시간 자면 깨어버리고 변비 또는 단단한 변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운 음식, 커피, 향신료, 많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금방 반응합니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빨라지고 초조해지죠. 이런 분들은 생강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체질입니다. 저녁에 생선 요리에 생강 몇 조각만 들어있어도 그날 밤 내내 열이 올라 잠을 못 잘 수 있습니다. 이 그룹에게 생강은 이미 활활 타는 불에 바람을 더 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사례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4세 아주머니였는데 본인은 몸이 찬 편이라고 믿고 매일 아침 꿀생강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오후에 얼굴이 뜨거워지고 가끔 어지럽고 밤에는 잠이 잘 안 오거나 겨우 잠들어도 금방 깨어났습니다. 검진해보니 혀의 설태는 누렇고 마른 편이며 목소리는 약간 쉬었고 입맛은 씁쓸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찬 체질이 아니라 속에 열이 너무 많아서 겉이 차갑게 느껴지는 가짜 냉증입니다. 생강을 2주만 줄였는데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수년 동안 자신이 차가운 체질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몸을 덮이려고 마신 생강이 오히려 열을 더 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마다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이런 경우라면 오늘은 생강 금지입니다. 머리가 뜨겁거나 약간 어지럽다, 입이 쓰다, 전날 밤 잠이 잘 안 왔다, 혀에 누런 설태가 있다, 몸이 무겁지만 머리와 가슴은 뜨겁다, 혈압약, 수면제, 위장약을 먹는 날. 이럴 때 생강은 모두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라면 생강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손발이 차다, 몸이 무겁고 축 처진다, 소화가 더디다, 열감이나 답답함은 없다. 이럴 때 아침 생강은
가벼운 도움을 줍니다. 생강은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몸이 자연스럽게 양기 에너지를 올리기 시작하는 시간. 이때 소량의 생강은 무리가 없습니다. 점심 먹어도 되지만 효과는 아침보다는 약합니다. 오후, 저녁 가장 조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는 밤에 열이 잘 오르고 수면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 시간대의 생강은 어두워져야 하는 방에 갑자기 밝은 조명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제 환자들 중 상당수가 오후 2시 이후에 생강만 끊어도 잠이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생강의 적정량. 한국 사람들은 흔히 조금 더 넣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강은 아주 소량으로도 충분합니다. 얇은 생강 몇 조각이면 충분. 진한 생강차 매일 마시는 것은 과한 경우가 많음. 국이나 찌개에 생강이 너무 많으면 50대 이후에는 부담됨. 생강은 물처럼 원 없이 먹어도 되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강, 생것 부드러운 것 따뜻하게 해주는 정도. 늙은 생강, 말린 생강, 생강가루 열을 강하게 올림. 감기 걸렸다고 생강가루를 많이 먹다가 목이 마르고 잠이 안 오고 몸이 더 뜨거워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진짜로 찬 것인지 가짜로 찬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짜 냉증, 손발 차다, 소화 약하다, 찬 음식 먹으면 바로 배탈, 아침에 무겁고 기운 없다, 가짜, 냉증, 손발은 차지만 머리, 가슴, 얼굴은 뜨겁다, 입이 쓰다, 눈이 건조하다, 잠이 얕다, 혀에 노란 설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한 채 몸을 덮이려고 생강을 먹으면 몸은 하루하루 더 뜨겁고 지친 상태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생강은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당신을 불면, 피로, 열감, 속쓰림, 혈압 변동의 악순환으로 몰아넣는 원인도 될 수 있다. 그 차이는 단지 아침에 내 몸을 30초만 관찰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생강은 해독한다는 말의 진실. 생강을 먹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황금 원칙, 그리고 생강을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에 대해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생강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생강을 너무 많이 쓴다는 점보다도 생강이 해독을 한다고 믿는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몸에 열이 나거나 입이 쓰고 몸이 불편하면 생강차 한 잔 마시면은 독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 몸이 독을 빼내려고 하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 생강을 더 먹어서 배출을 도와야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강은 몸이 찰 때, 특히 위장이 찬 경우나 밖에서 찬 바람을 오래 맞아 몸이 식었을 때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날 것, 찬 음식, 얼음물 등을 먹고 속이 냉해지고 기능이 떨어졌을 때 생강은 속을 살짝 덮여주고 소화를 도와주고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그 정도가 생강의 자연스러운 도움입니다. 하지만 몸 안에 이미 열이 가득한 상태, 즉 내부에 열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생강을 먹으면 이미 뜨거운 방에 난로를 하나 더 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날 55세 정도 되는 여자분이 목이 빨갛게 부어있고 타는 듯이 아프고 가끔씩 목소리까지 잠긴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본인은 지난 3일 동안 생강차를 계속 마셨다고 했습니다. 목이 차가워진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인후는 열로 인해 염증이 심해진 상태였고 생강을 마신 것은 그 열을 더 위로 끌어올려 증상을 더 악화시킨 셈이었습니다. 생강을 끊고 그냥 따뜻한 물과 가벼운 식사로 조절하자 며칠 만에 목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친구의 말을 듣고 휴가 동안 몸에 독이 많이 쌓였으니
생강물로 해독해야 한다면서 생강물을 계속 마시다가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져서 찾아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찬 상태와 진짜 뜨거운 상태를 구분하지 못한 채 생강을 먼저 떠올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강은 햇빛이랑 비슷합니다. 아침 햇살은 기분 좋게 에너지를 주고 몸을 깨워주고 기혈순환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한여름 정오에 강한 햇빛 아래에 오래 서 있으면 그 햇빛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합니다. 생강도 똑같습니다. 때를 잘 맞추면 친구가 되지만 타이밍이 틀어지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생강을 안전하게 쓰기 위해 저는 항상 3가지 황금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원칙, 생강은 주로 아침에 사용한다. 아침은 몸의 에너지가 서서히 올라가고 신경계와 소화기가 부드럽게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생강을 조금 쓰면 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마치 아침에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과 햇빛을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밤까지는 다릅니다. 이 시간대에는 몸이 점점 안정되고 수면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때 생강을 먹으면 양기가 과하게 자극되어 잠이 체내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생강 먹는 시간을 오후 저녁에서 아침으로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원칙, 생강은 적을수록 귀하다. 많은 분들이 생강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생강은 열을 움직이는 힘이 매우 강한 음식입니다. 얇은 생강 몇 조각만으로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강차를 마시려면 생강이 3쪽 정도의 생강이면 충분하다. 요리에 넣을 때도 향이 날 정도면 된다. 과하게 넣지 말 것.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몸의 균형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더더욱 절제가 필요합니다. 생강을 듬뿍 넣은 육개장. 진하게 우린 생강차, 생강 맛이 강하게 나는 삼계탕 같은 음식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강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원칙, 생강은 맞는 사람, 맞는 병, 맞는 타이밍에 쓸 때만 약이 된다. 손발이 차고 찬 것만 먹으면 배가 아프고 소화가 더디고 몸이 축 처지고 냉기가 많은 사람에게는 생강은 분명히 좋은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열이 잘 오르고 입이 쓰고 오후만 되면 상열감 얼굴이 화끈거림이 있고 잠이 잘 안 오고 혀에 누런 설태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강은 약이 아니라 자극물이 됩니다. 게다가 혈액응고 억제제, 혈압약, 수면제, 갑상선약, 위장약, 당뇨약 등을 복용하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생강 몇 조각 때문에 약 효과가 줄어들거나 반대로 약 효과가 너무 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해지고 작은 변화도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3가지 원칙을 이해한 후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저는 생강을 쓰고 싶은데 안전하게 쓰는 방법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생강이 금지식품은 아닙니다. 잘 맞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에 생강 얇은 조각 몇 개와 대추 한두 개를 함께 넣어 마시는 방법. 속이 찬 사람, 찬 것만 먹으면 배가 아픈 사람에게 좋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에 배가 자주 더부룩한 분들에게는 계란찜에 생강을 아주 소량 넣어 소화를 도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찬바람 때문에 감기 기운이 오거나 가벼운 기침, 바람으로 인한 인후 자극이 있을 때는 배배수와 생강을 살짝 같이 찌는 방법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속열이 있는 사람, 불면이 심한 사람,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사람에게는 몸이 안정될 때까지
생강을 한동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 한 조각 때문에 여러 해 동안 고생한 분들을 보며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생강 자체가 아니라 자기 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매일 아침 단 몇 초만이라도 자신의 몸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오늘 나는 차가운가? 뜨거운가? 어젯밤 나는 푹 잤는가? 뒤척였는가? 지금 입이 쓰지 않은가? 혀에 누런 설태는 없는가? 이 몇 가지 신호만으로도 오늘은 생강을 먹어도 되는 날인지 피해야 하는 날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아주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듣고 있느냐, 무시하고 있느냐입니다. 생강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몸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억지로 밀어 넣을 때 문제가 될 뿐입니다. 저는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이 생강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몸에 맞게 안전하게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오늘 들으신 내용이 부모님, 가족,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작은 정보의 차이 때문에 수년 동안 불면, 열감, 위통, 혈압 변동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건강은 잃기 전에 지켜야 한다. 여러분이 늘 건강하시고 편안히 주무시고 맛있게 드시고 매일을 가볍고 편안하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현실적인 건강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들려주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팔로우 그리고 댓글에 1번 남겨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